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의 30대입니다. 남편의 형제로는 형과 여동생이 있고 시댁은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편은 대학 진학을 서울로 해서 20살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며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경기도권의 고향이고 남편과 같은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사귄 건 아니지만 졸업을 하고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남편이 집이 잘 산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력인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당시 대학생 치고는 중고차도 몰고 다녔고 자취집도 다른 친구들보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이 좀 넉넉하구나 하고 지레 짐작했었던 거죠. 남편과 연애를 하고 3년 차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부딪히는 건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고향인 지방에서 하시길 원했고 우리 둘은 대학부터 직장까지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였기에 참석할 지인들이 거의 수도권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길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친인척들도 거의 수도권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의 고향에서 하게 되면 이동을 해야 할 하객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었죠. 그 일로 시어머니와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은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일을 조율을 하느라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지방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설득해 주셨네요. 결혼을 하면 서울에서 살 텐데 결혼식 하루 양보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올 사람들은 다 온다. 나도 처음에는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다가 어차피 넌 내 옆에서 살게 될 텐데 너희 시부모님은 아들 20살 때부터 내내 떨어져 살았으니 그리고 아들 결혼식이기도 하고 어차피 할 결혼인데 시댁에 미운털 박히지 말고 하자는 대로 해. 멀리서 오는 친구들한테 차비 좀 따로 챙겨주고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지나갔고 정말 딱 올 사람들은 다 와 주었습니다. 청첩장 전할 때 미안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결혼 이후 문제들이 더 잦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자주 가족 모임을 만드셨거든요.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입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차가 한 번 막히면 5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거리이죠.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시부모님 생신 2회, 어버이날 신년 모임, 명절 2회 제사 1회, 큰아버님 칠순 모임, 남편 사촌 동생 결혼식, 그리고 작게 가족 모임도 몇 번 있었고 그 외 가장 어이없었던 건 막내시 이모님의 딸 귀국 기념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막내시 이모님의 딸이 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다며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지 않았느냐면서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하시는데 정말 꼭 가야 하는 자리인가 싶었지만 결혼 초기도 하고 특히 형님이 가신다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입장인 형님이 워낙 시댁의 모임에 적극적이다 보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형님은 늘 명절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2, 3일 먼저 시댁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전업주부여서 그런 건지 시댁이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차에는 시댁에서 오라면 오라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했는데 점점 사소한 일에도 부르기도 하시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군요. 결혼 전에는 크게 참석하지 않았던 모임까지 어머님께서 우리가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새 가족이 생겨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싶긴 했는데 저희 친정 모임에 비해 시댁의 모임이 많으니 제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알아서 조율을 할 테니 앞으로 생신, 명절, 어버이날 외에는 잘 컨트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다니는 절에 같이 가자면서 다 내려오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가겠다고 했나 봐요. 저는 오라고 한 사실도 남편이 거절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어머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주말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안 온다고 하는 거야? 주말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 못 들었니? 그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안 온다고 한 거라고. 어머님과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한지 몰랐기에 정적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석가탄신 일이잖니. 절에 미리 다 같이 갈 거니 내려와라. 그이랑 이야기해볼게요, 어머니. 뭐? 뭘 이야기해봐?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네 남편이랑 이야기할 게 뭐 있어? 둘 다 별 일정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너 일정 있냐고 물었잖아. 처음에 아무 말 안 해놓고 뭘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셨고 당황한 제가 아무 말을 못하자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 큰애랑 이야기해서 어디서 밥 먹을지 이야기나 하렴. 어머님의 강압적인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시월드라는 말을 들어는 보았지만 직접 당해보니 썩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못 간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세요? 못 가요. 우리도 좀 쉬어야죠. 그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라 어차피 본가에 가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왠지 후폭풍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와중에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기도 하고 해서 회사에 가서 전화를 드리려고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까 지하철이라서 못 받아서 지금 전화 드렸어요. 왜? 서울에는 지하철에서 전화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너 애가 왜 그러냐? 내가 어제 전화로 이야기한 걸 그새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가기 싫다고 했어? 작은 애가 전화해서는 왜 너한테 전화해서 닥달이냐고? 앞으로는 자기한테 직접 이야기하라면서 너한테 전화도 말라더라.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신과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말라는 말을 하셨고 저 역시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행동들에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하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과 오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저와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셨더라고.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내가 진짜 나쁜 마음 가졌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동생 같으니 하는 소리야. 동서, 우리 시댁 알부자인 거 몰라? 조금만 잘하면 그 재산이 다 우리 몫이 될 텐데. 물론 우리 남편이 장남이니 더 받겠지만. 아무튼 지금 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면서 우리까지 싸잡아서 도끼눈 뜨고 계시잖아. 나라가 좋다고 하하호호 하면서 따라다니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기분 좋으면 본가에 갈 때마다 애들 용돈 두둑히 주고 애들 옷도 백화점에서 한 보따리씩 사서 놓거든. 동서는 아직 애가 없어서 못 느끼나 본데 그거 제법 쏠쏠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맞춰가면서 잘해봐. 어머님이 이럴 거면 다들 오지 말라고 한 소리 하잖아. 이번에 어린이날도 껴있어서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선물 사준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화해서 얼른 사과드려. 괜히 나까지 동서 교육 잘못시켰다느니 이런 소리 듣게 하지 말고. 형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딱 정리해보니 큰 며느리인 형님은 입안에 혀처럼 어머니께 잘하고 잘 찾아뵙고 비위를 맞추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제게 그렇게 화가 났던 모양이고 형님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댁인데 제가 분위기 망쳐서 어린이날 겸 가서 한몫 챙겨 오려던 모양인데 우리 때문에 못 가게 될까봐 저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드리지 않고 남편에게는 어버이날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버이날은 찾아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길래 그럼 남편 혼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가봐야 하냐고. 나는 우리 집에 가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단단히 찍혔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들 하나 없는 셈 쳐도 된다고 결혼할 때부터 서울에서 하겠다고 감히 며느리면서 의견을 냈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초장에 앉아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 저를 교육한다고 한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 화가 나셨던 거죠.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무슨 그 집안의 종으로 딸려가는 건가요? 나는 결혼을 하면 시댁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시댁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하필 그런 분들이 우리 시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절망스럽더라고요. 그 해에 그 난리를 피우고 어머님이 너 나한테 와서 사과해. 네가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를 안 해? 너는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어? 내가 큰 걸 바랬어. 시댁에 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니? 어머님, 저는 어머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찾아뵈었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 주인 어버이날에 갈 거라. 그 전 주에는 좀 쉬겠다고 한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저희 친정에도 찾아뵈어야 하는데 어머님은 늘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결혼하고 첫 명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큰아버지 댁에 찾아뵈어야 한다면서 명절 다음날 서울에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만 목바지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머님 그때 저희 그렇게 잡고 못 가게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못 가게 했어? 그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어른들 뵙고 가는 게 맞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다들 가까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친정이야? 너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사는데 명절이라 꼭 찾아뵈야 하는 거냐? 우리 아들은 또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처가 근태 살면서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들겠냐고. 어머님과 끝나지 않는 의견 차이에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어머님이 제게 시댁으로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남편이 혼자 찾아뵙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며느리인 저를 데리고 오지 않을 거라면 혼자도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남편도 시댁에 왕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겠나 싶지만 남편이 시댁의 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기에 저도 그냥 모르쇠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이 평화롭고 우리 둘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원만해서 더 바랄 것 없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